안녕하세요. 사전스푼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간과 지지의 개념 그리고 원리를 훑어보았고 간목의 특성까지 알아봤는데요. 바로 을목으로 넘어가면 간목 가지고 있는 분들 서운할 수 있으니까요. 짧게 요약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목은 오행으로는 뭐였죠? 목이고 음양으로는 양입니다. 양이 시작을 하면 음은 유지를 하죠. 그래서 간목은요, 위로 솟아오르고 힘차게 시작하는 글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울창한 소나무나 아동기로 비유를 했고요. 성품으로 비유하면 아이처럼 호기심도 많고 순수하며 창의적인 생각도 잘하고 시작도 잘하고 대단히 감성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관계를 중시하고 측은지심을 대표한다. 그러나 아이처럼 조심성이라던가 뒷심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음양과 오행을 대입시켜서 간목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을목은 어떨까요? 음의 목입니다. 목 오행에 음을 입혀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목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간목보다는 성숙한 그런 목의 특성을 지니게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양이 시작을 하면 음은 그것을 유지시키는 데 집중을 하니까요. 그래서 간목보다는 안정적이고 실속이 있고 유연합니다. 따라서 어딜 가나 생존력이 뛰어나고요.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처세 또한 좋아요. 다만 이제 이 점이 지나쳤을 땐 의존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을목은요, 울창한 소나무가 아닌 다른 식물들을 감거나 붙어서 자라는 넝쿨 식물로도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한자를 봐도 솟아오르는 간목과는 달리 옆으로 휘어지고 조금 구부러진 듯한 모양이죠. 자, 다음 병화는 어떨까요? 병화는 양의 화입니다. 화기운은 발산하는 운동성인데 여기에 양을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퍼지는 그 발산을 시작하게 되겠네요.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적극적입니다.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고 사교적입니다. 또한 어디에서나 잘 드러나기도 하고 스스로도 드러내기에 만물에 빛을 비추는 태양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즉 공명정대하며 거짓과 사심이 없는 편으로 실속보다는 명분을 중시합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것을 사양하는 사양지심을 대표하기도 하죠. 그러나 명분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실속은 없고 체면치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병화를 청춘의 상징인 청년기에도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는 어떤지 볼게요. 정화는 음의 화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의 특성을 같이 공유하지만 음을 입혀야겠죠. 병화보다 성숙해요. 즉, 태양은 빛을 넓게 펼쳐내느라 그불이 뜨겁진 않거든요. 하지만 정화는 더 뜨겁게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속이 꽉 찬 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화는 한 곳에 불을 쬐는 촛불 등으로 비유를 해요. 대단히 열정적이고 어느 한 곳에 몰입하는 집중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람에게는 매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특징도 함께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했던 병화하고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되겠죠. 다만 너무 애착을 가지게 되면 소유욕이나 과욕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으니 학문적으로 봤을 때 정화부터는 과도한 이 열을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 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도낙서에서 배웠었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뭐다? 네, 무기토입니다. 바로 무토로 이어가면요. 토기운은 전환을 시키고 연결하는 운동성이라고 했죠. 양간이 늘 시작하니까 무토는 양에서 음으로 전환을 하는 시작 버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과열되었던 정화의 뜨거움을 무토가 한 몸에 받아냅니다. 그리고 기토라는 땅으로 연결을 시켜주지요. 그래서 무토를 광활한 대지나 건조한 산 등으로 비유를 하는데 저는 뜨거운 화산과도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토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열을 온몸으로 받아냈기에 천간 중에서 가장 뜨거운 글자가 되겠고요. 이는 무토만의 순수하고도 고유한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정화하고 비슷한 열정적인 특징을 보이지만 또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포용성도 넓습니다. 또한 무토 특유의 묵직한 중립성으로 주변의 신뢰도가 높고요. 토기운을 그래서 광명지심에 비유를 했던 거예요. 광명지심은
중심을 잡고 밝은 빛을 내는 마음이죠. 네, 근데 너무 뜨거운 나머지 수기운을 제방할 수 있는 글자 또한 무토밖에 없기 때문에 무토가 사주에 많다면 수기운을 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중독 등에 조금 취약하게 되고요. 잘 해소하신다면 깊은 철학성, 명상, 요가, 심리 같은 영성적인 분야와도 관련이 깊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토로 이어가 볼게요. 기토는 음의 토입니다. 음양의 전환을 무토가 시작을 시켰으니까 그를 유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기토입니다. 또한 무토가 뜨거움을 한 몸에 받았던 덕분에 기토는 뜨겁지는 않겠죠. 아직 따스하면서도 축축한 그런 흙이 되어줍니다. 식물이 살아가기에 밸런스가 잘 맞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음으로 안전하게 전환을 시키고 이어줍니다. 따라서요, 기토는 조율이나 중립, 조화의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고요. 어느 집단이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소탈하게 주변을 편하게 합니다. 다만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주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경금으로 이어가 볼게요. 경금은 양의 금입니다. 금은 한 곳에 수렴하여 결실로 향하는 그런 운동성인데요. 거기에 양을 입히면 수렴을 힘차게 시작하겠네요. 그러려면 어때야 하겠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하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겠고요. 아주 단단한 분별력 또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경금을 단단한 바위나 쇠붙이로 비유를 하지요. 또한 결실을 만들어내려면 어때야 하죠? 마무리에 강해야 하고요. 대단한 성과주의이자 결과를 지향해야 할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죠. 또한 감성에 휘둘리기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타협이 없는 독단주의로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금 자체에 아직 열기가 은은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보다는 속정과 의리가 깊고요. 정의로운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호지심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은 음의 금이죠. 금의 속성을 공통적으로 공유하지만 더 꽉 찬 금입니다. 그래서 경금보다 더 정확하고 냉정하고요. 꼼꼼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상당히 강해요. 경금이 큼직큼직하게 분별을 했다면 신금은 그 안에서 더 솎아내고 솎아냅니다. 그러니 상당히 예리하고 날카롭겠죠. 그래서 날카로운 쇠붙이로도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신금을 사회적으로 쓸 때는 회계나 세무, 의료, 엔지니어처럼 정밀함이 요구되는 직업과 관련이 깊어지고요. 직업적으로 이 강박을 해소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집요한 좀 완벽주의로도 좀 이어질 수 있고요. 스스로의 원칙 속에서 조금 피곤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임수입니다. 양의 수 기운이죠. 수의 속성이 뭔가요? 가라앉고 응축하는 운동성입니다. 그리고 저장해서 다음을 준비하죠. 그래서 임수는요, 언뜻 보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준비하기 위함이며 저장을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든 저장하고 보니까 마음이 단순할까요? 아니겠죠. 아무래도 복잡하겠죠. 자꾸 저장을 하니까 마음을 쉽게 비워낼 수가 없어요.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깊게 들여다봐도 그 정체가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임수는 바다나 호수에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바닷속의 소용돌이처럼 혼돈을 상징하기도 하기에 심리적으로 우울함이나 무기력 등과 관련이 깊은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잘 소화해서 다음을 준비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지혜롭고 깊은 통찰력, 공상, 상상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십이지심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노년기로 비유를 하는 만큼 임수는 신중하고 조심성이 강합니다. 준비도 없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노련하고 실수가 적습니다. 다음은 개수예요. 음의 수이기에 임수보다 더 농축된 수기운이 바로 개수입니다. 천간에서 가장 차가운 글자가 되겠고요. 응축 운동의 절정, 노년기에 절정이 됩니다. 자신감이 많을까요? 아닐까요? 네, 자신의 능력보다 좀 적은 편이겠죠.
생각이 많을까요? 아닐까요? 생각이 많고 많습니다. 미련이 강할까요?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많겠지요. 속이 늘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점 때문에 누구보다 눈치가 빠르고요. 주변 상황을 빨리 캐치해요. 개수 특유의 영민함이 있고요. 그리고 섬세함과 센스는 십천간 중에 가장 뛰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0개의 천간을 다 알아봤어요. 10개의 천간 중에 좋고 나쁨의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혹시 주변에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의 사주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 이렇게도 나랑 다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감은 안 돼도 이해는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공감이 되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그의 우주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주팔자 구성에 따라서 천간의 고유한 특성대로 아주 잘 드러나기도 하겠지만요. 반대로 미미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예요. 가령 간목일간인데 주변에 수기운이 넘친다? 그러면 오히려 수기운에 해당하는 특성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와 예외는 늘 존재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